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벌써 조선의 10번째 왕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열어볼 책은요, 연산군 일기. 에? 실록이 아니고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을 텐데. 왕 이름도 이상해요. 연산군? 오늘 만나볼 왕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만났던 왕들과 좀 다릅니다. 네? 어서 연산군 일기 열어 볼까요?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 1506년 조선 최초의 반정이 일어납니다. 어긋난 정치를 본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의 반정. 신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연산군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아까 말했죠? 연산군은 우리가 아는 조선의 왕들과는 좀 다르다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이죠. 묘호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왕이 죽은 후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붙이는 이름. 조나 종을 붙였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은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묘호를 가질 수가 없었죠. 연산군이라는 이름은요, 왕자 시절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록은 왕에 대한 기록이라서 왕이 아닌 연산군의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일기. 얼마나 잘못했길래 왕에서 쫓겨나요? 연산군은요,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었어요. 흥청망청 백성을 울린 왕. 흥청망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돈이나 물건 같은 걸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걸 뜻하는데, 이 말 연산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연산군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사냥을 하거나 막 궁궐에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이때 연산군이 궁궐로 불러들인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했거든요. 이 흥청들과 돈을 마구 쓰고 놀다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흥청망청입니다. 나란 일 관심 없어. 백성들 눈치 절대 안 봐. 바른 말 하는 신하 죽이면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았습니다. 어떡하고 빨리 끌어내라! 연산군은요, 궁궐 근처에 있던 이 백성들의 집을 허뭅니다. 후궁들을 위한 집을 짓고 또 이 자신의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내쫓기게 된 거예요. 내 나라 땅을 내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수를 한 충신도 있었어요. 내시 김처선입니다. 내시는요,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김처선은요, 세종 때부터 연산군 때까지 무려 7명의 왕을 모십니다. 내시들 중 으뜸이었죠. 내시 김처선은요, 연산군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충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백성을 생각하여 바른 정치를 펴시옵소서, 마마.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은 반성은커녕요, 김처선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지요.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한양 곳곳에 연산군의 잘못을 비판하는 벽서가 떡 붙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가 왕이냐? 왕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한글로 쓰인 이 벽서를 본 연산군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연산군을 너무 쉽게 봤네. 연산군은요, 한글 사용을 금지합니다. 말도 안 돼. 들리세요? 이 미치광이 왕 하나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울부짖는 이 목소리. 피 묻은 옷, 그날의 진실. 연산군 10년, 궁궐에 피바람을 일으킬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마의 빗자국입니다.
마마의 어머님께서 흘리신 선혈이옵니다. 우와, 저 피 묻은 옷은 뭐예요? 비밀의 시작은요, 성종 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성종과 중전 윤씨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난 연산군. 그의 탄생은 이때만 해도 왕실의 큰 경사였죠. 어머니 윤씨는요, 후궁으로 처음 궁에 들어와 정식 왕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니까 연산군 역시 아주 정통성이 있었겠죠. 태어나자마자 강력한 세자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종 10년, 연산군이 고작 4살이 되던 해 그는 어머니와 영영 이별하게 돼요. 어머니인 윤씨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왜요? 윤씨는요, 아주 이 질투가 많았거든요. 남편인 성종이 너무 많은 여성 후궁을 거느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이러실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이러실 수는 없사옵니다. 윤씨는 그래서요, 후궁들을 죽이려고요, 독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실을 들키게 된 거죠. 화가 난 성종은 왕비를 쫓아내려고 하죠.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반대합니다. 패비라니. 중궁을 패하면은 그 원자 아기 씨의 처지가 가엾게 그지없을 터이니 원자께서 보위에 오르시면은 그런데도 윤씨는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았어요. 성종에게 함부로 대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479년 궁 밖으로 쫓겨나 패비가 된 윤씨. 결국 성종은 이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당시 연산군의 나이가 고작 7살이었습니다. 이걸 정해주세요. 아, 저게 그때 어머니가 남긴 거구나. 이걸 좀 보세요. 내 어머니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사약을 받으시고 입으로 토해내신 피입니다. 피 묻은 적삼을 전해받았다는 이야기는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실록엔 없지만 패비 윤씨의 죽음이 비극적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어머니 윤씨를 쫓아낸 데 참여한 사람들 모조리 싹 잡아들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사약을 받게 된 게 아버지 성종의 두 후궁 때문이라고 판단한 연산군. 아버지의 두 후궁, 이 두 후궁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연산군 나빠요. 왕을 몰아내자.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연산군의 폭정. 결국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구려. 이 늙은이가 앞장을 쓸 터이니 연산군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뜻을 모은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1506년 9월 운명의 날. 연산군이 있는 궁으로 향하는 반정군.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연산군은요, 그렇게 반정군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허무하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 강화도로 보내진 연산군은요, 반정이 일어난 지 2달 만인 1506년 11월 세상을 뜨고 맙니다. 잘 좀 하지. 어머니의 처절한 죽음이 아들 입장에선 당연히 충격적이었겠죠. 하지만 그 아픔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된다는 그런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집니다. 제대로 된 왕으로 기억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럼 연산군 일기 끝!